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최근 좀 그래요. 며칠간 아이고 저도 좀 우울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커뮤니티에 글도 써 드렸지만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예. 아무리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의 각성을 제가 돕고 또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진심을 알아차리게 만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제가 해도 이 최근 한 달 사이에 판사들이 너무 잇따라서 판결을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예? 아니 솔직히 제가 여러분, 예? 법원 이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 이런 것들 조장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시민사회와 사법부 간의 어떤 법의 감정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좁히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제가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 욕도 많이 하셨잖아요. 댓글 보면 허재영 기자는 너무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저도 그런 댓글 많이 보는데 그래도 저는 이 국민의 법관정과 이 판사들의 보수적인 법 논리 이 간격을 메우려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판결을 줬다는 식으로 계속하면 제가 어떻게 더 이상 가교 역할을 하겠어요. 기자가. 제가 무슨 희망 고문을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며칠간 뉴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꺼버리고 그냥 리프레시하는 기간으로 저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심경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늘 제가 여러분 힘을 제가 다시 내는 건요.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뭐냐? 여러분, 이분들이 오늘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을 냈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들을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도 하고 공소제기도 하고 이 독점적으로 온갖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사권을 뺏겠다는 겁니다. 너네 공소제기 여부만 판단해. 이런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이런 이상한 말 이제 용어가 사라지고 윤석열 공소청장이 되는 거죠. 아니 지들이 모든 걸 총괄하겠다라는 소리를 왜 지들이 총리야? 왜 검찰총장이라고 그러는데 검찰청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검찰청법을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청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공소청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무부의 외청의 하나로 수사권을 뺏는 거죠. 박수. 이렇게 일 잘하는 의원들. 참. 김용민 의원, 남양주 주민들 투표 잘하셨어요. 안산의 지역구민들 투표 잘하셨어요. 김남국 의원. 물론 이게 지금 법안 발의 정도 수준이라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제가 칭찬하는 건 뭐냐면 저도 이 김용민 의원한테 이거 그죠? 꽤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발의가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법안 발의를 하는 겁니다. 되게 장기 과제로 제가 봤는데 왜냐하면 개혁 동력이 자꾸 이제 떨어져 가니까 임기 말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눈치를 볼 거고 그래서 조금 법안 발의를 이렇게 올해 안에 할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건 대단히 빨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몇 진짜 국민을 위해 뛰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벗고 뛰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는데 제가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구나. 같이 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이렇게 몇몇 진짜 국회의원들 보조를 맞추자. 힘을 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오늘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요,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 제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원래는 제도 개선,
그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윤석열은 갑자기 튀어난 하나의 그냥 돌발 상황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 제거 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시리에 빠질 건 사실 아닌데. 그래도 속상하니까 좀 잠깐 한 며칠 시리에 빠졌지만 우리도 인간인데, 그죠? 힘을 다시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 내실 거죠? 이미 저보다 빨리 회복하신 분들 많아 보이던데. 자, 그래요. 예. 시사바리스타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은 뭐냐면, 제가 요거를 좀 오늘 하루 종일 취재했어요. 뭐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시 법안 발의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 네, 그 법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는 아예 막 그 집행정지 신청 이런 걸 행정소송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 좀 소개되고 있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자세하게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참조해서 행정소송법의 기본 재정 취지를 잘 살리도록 좀 모호한 어떤 그 법안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좀 다듬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좀 구체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약간 언론이 모르겠어요. 좀 게으른 걸 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악의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보도를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바로잡을 게 있어 보여요. 예. 요거를 위주로 좀 다룰 건데요. 자, 허지연 TV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또 관심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에 대한 효력이 지금 일시 정지돼 버렸죠. 예. 이 법원이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또 한동훈 감찰 방해 이런 거 징계 사유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봐놓고도, 그렇게 판결문에 써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무부가 더 소명할 게 있다, 이러면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조차도 효력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더 다투라고 해버렸습니다. 아니, 법무부가 본안 소송을 안 한대요. 당연히 참여하겠지. 근데 판사도 징계 사유가 되는 걸 인정해놓고도 왜 모든 걸 다시 본안 소송에서 다루라면서 정직 2개월 이거를 효력 정지 시켜버리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검찰 요근에도 판사는 각자 개개인의 양심대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검찰 조직과 좀 다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은 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명하복대로 막 움직인다고요. 근데 판사들은 다 달라요. 이게 다 개별적인 그 헌법에 대한 법률 판단의 어떤 주체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좀 문화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개별 판사들 하나하나를 다 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허재영 기자같이 보수적으로 계속 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이런 법안을 이제 긴급하게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중동이랑 막 이런 데에서 정치인 길들이기 법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을 막 해요. 근데 제가 법안 내용을 뜯어봤어요. 박준영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막 비판하고 그러길래, 뭐야, 박준영 변호사는 제가 신뢰하는 분인데, 그 왜 재심 전문 그 변호사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 저랑 아주 친해요. 저는 이분 진짜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조차도 이거를 비난을 하길래,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막 법안 발의할 뿐이 아닌데, 저도 좀 이상해서 이 법안을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박준영 변호사도 좀 오해한 것 같아요. 그 행정소송법의 그 이제 재정 취지라는 게 원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오히려 판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정청래 의원 응원해 줍시다. 자, 여러분 제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 내용부터 일단 봅시다. 이 뭐냐면 행정소송법의 23조 가 있는데 요걸 좀 보완하는 그 법안 발의한 거예요. 특히 이제 사항 이후에 이제 내용을 추가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법안 그 발의 원문을 이제 구해와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특히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가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이제 그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23조 4항 이후를 신설하는 거죠. 원래는 정청래 의원이 원래는 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아니 신청조차 못하도록 이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신청조차 못하게 하면 너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좀 다듬어 가지고 오늘 29일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대신 본안소송 실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아닙니다. 이거를 신청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법안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은 신청은 하더라도 이게 지금 효력정지 신청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라. 요런 이제 취지로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사태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잖아요. 뭐냐? 이걸 이제 정청래 의원이 깊이 본 거죠.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검찰총장이 복귀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행정소송을 물론 하겠죠. 근데 법무부가 그죠? 설사 이기더라도 보통 소송은 6개월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임기가 7월 24일인가 그래요. 2021년 7월 24일까지인가 그런데 그러면 행정소송 하나마나 해버리죠. 이 사람 총장 임기가 끝나버리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법무부가 윤석열의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무부가 아무 실익이 없는 거죠. 행정소송 실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정지 이 가처분 신청 요거 자체 이 소송이 본 행정소송을 무력화해버린 결과가 나와버리게 된 거죠. 이미 이거 하나만한 소송인 겁니다. 누가 이기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윤석열이 이기든 법무부가 이기든. 왜냐하면 윤석열 임기가 끝나버리는데 이미 그 소송 그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이 그럼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 청구인한테 소명을 좀 잘 들어라. 본안 소송에 피해가 안 간다는 그런 소명을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인용하지 말아라. 요런 법조항을 좀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걸 쉽게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신청인은 그러니까 아무리 소명을 하려고 해도 본안 소송에 피해가 안 간다라는 거를 소명을 못 해내겠죠. 왜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본인 임기가 7월 24일까지인데 이 소송은 7월 24일 전에 안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안 소송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총장이 소명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애초에 행정소송법에 애초에 그 조항이 잘 있었다면 이거는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법의 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이렇게 윤석열 쪽에 너무 이롭게 판단을 해버렸는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이 너무 오바해서 법안 발의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좀 약간 오해가 있어요. 이걸 마치 집행정지, 이거를 신청조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처럼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그렇게 읽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따라가 보세요. 집행정지, 그러니까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정청래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보세요. 이겁니다.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그럴 경우에만 본인이 이거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입증하도록 하게, 그렇게 23조 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실익 이런 거에 영향이 하나도 가지 않는다, 이런 걸 잘 소명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임기제 공무원 이런 사람 빼고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그냥 잘 증명만 해내면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주인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식품위생법 이런 거 이제 단속 같은 걸 구청에서 나오는데 뭐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주인은 되게 억울하겠죠, 그죠? 억울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법 위반한 거 아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에요, 이거 오해예요,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해내가지고 행정소송을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가 3개월 막 이렇게 받고 하면 내가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일단 단골들 다 떨어져 나가고 손해가 무지막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정지 일단 좀 정지해 주세요. 그 처분 일단은 보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식당 운영만큼은 좀 계속하게 해주세요. 행정소송에서 내가 지면 그때 가서 영업정지 처분 3개월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일반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식당 영업 계속해서 행정소송 비용도 되고 단골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식당이 망해가지고 아예 생계수단이 중지되면 행정소송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서민들의 어떤 생존 권리 이런 것들을 행정소송법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은 이 영업정지라는 행정명령 이런 거를 집행을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판단하겠죠. 그래, 이 식당이 아예 행정소송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 닫아버리면 타격이 크겠구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겠구나, 그럼 경제도 무너지고 이 법에 행정소송법에 재정치기가 이런 건 아니지, 이러면서 일단은 인용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준다고 해서 그 구청 쪽이 진행할 앞으로 맡게 될 그 본안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식당 주인이 본안 소송 이거 크게 무슨 뭐 실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 가처분 신청만 하는 거예요. 본안 소송은 소송대로 실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 행정소송 대부분 그 집행정지 신청 이런 게 다 이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법조계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 같은 경우는 이렇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의 어떤 집행정지 신청 이런 거랑은 이 사람은 케이스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 이제 임기적 공무원인데 정직 2개월 처분 받은 거, 이건 되게 경징계예요, 여러분. 행정소송 그죠? 해봤자 2개월 훌쩍 넘어가 버리는 아주 가벼운 그런 정직 처분이란 말이죠. 하나만한 소송이 돼요, 본안 소송은. 그러면 윤석열이 임기 끝나고 나서 설사 윤석열 총장이 패소하더라도 그죠?
이 행정소송 본안은 진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법무부건 윤석열이건. 그러니까 윤석열은 개이득이지 무조건. 예? 그러면 행정소송 자체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죠. 그리고 정직 2개월 처분 당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생계가 뭐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뭐 그죠?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해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신청인이 입증하도록 그런 조항을 넣겠다는 게 정청래 의원의 설명인 거예요. 원래는 이 행정소송법의 이 관련 조항이 우리 같은 어려운 서민들의 어떤 경제적 타격,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것들 방지하려고 만든 조항인데 이걸 지금 윤석열 같은 고위공무원이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히 무슨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소를 한 거예요. 일부. 우리 같은 일반 서민처럼 무슨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윤석열이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이걸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방지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이게요. 정청래 의원 개인만의 판단이라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혼자서 그죠 비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애초에 이렇게 판단한 선례에 따라서 정청래 의원이 이런 법안 발의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욕하려면 헌법재판소 판단도 같이 욕해야 돼요.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2018년 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정청래 의원실이 이제 밝혀가지고 저도 찾은 건데 2018년 1월 25일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서원 행정소송법 23조 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어떤 판시를 한 게 있어요. 2016 헌바 208 사건 번호입니다. 이걸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이 결정문을 쭉 분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서울의 강북구에 어떤 시민이 있었는데 그분이 구청 땅을 이제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구청이 당연히 이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가지고 막 체납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돈이 막 불었겠죠. 변상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이 계속 변상금을 때리니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냈어요. 내가 나 이거 무단점유 한 거 아니다. 나 이거 사용할 권한이 있다. 행정소송을 냈는데 다만 이 행정소송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변상금 이 부과하는 거 이거 구청한테 효력정지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을 낸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윤석열처럼.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아예 그러면 좋다. 이 행정소송법 23조가 애초에 왜 이런 것들을 효력정지를 잘 못 받아들이도록 이런 법을 갖고 있냐. 이거 위헌 아니냐. 이거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위헌 소원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이 행정소송법 23조 1항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뭔 소리냐면 이게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은 안 받아들이는 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소송법 23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북구 시민이 이런 게 어딨어. 왜 원칙적으로 이걸 안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거 위헌이다. 이거 국민 행복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죠?
위헌 소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헌 소원을 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졌어요.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였어요. 네. 야,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윤석열 같은 사건에서는 자꾸 이게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니까, 뭐야. 원래 인용되는 게 원칙인가 보다. 좀 착각들을 우리가 좀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행정소송법 23조 1항이 집행정지를 원래 원칙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보니까.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이게 법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몰랐죠, 우리는. 그죠? 우리 법률가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법조 기자들 출신이 이제 자세히 찾아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행정소송법 23조 2항은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그래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는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이라는 거를 둡니다. 이런 것들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본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설사 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별 손해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2항에서 이미 23조 2항에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에? 근데 이 떠난 버스를 상대로 막 손 흔들어 봤자 그 버스가 돌아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손을 흔드는 행위 자체가 쓸데없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흔드는 행위가 본안 소송이 되는 거죠. 본행정 소송. 그러니까는 이 집행정지 신청은 이 본안 소송에 본안 소송이 가지게 되는 어떤 이익, 이런 것들보다 과도하게 집행정지 신청, 이 소송에서 이익을 더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다. 본안 소송보다. 이런 법조항이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강북구 시민이 이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이제 위헌 소원을 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죠. 헌재는 이 해당 조항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헌재 그 결정문을 제가 쭉 보는데 뭐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요. 일단 그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경우도 14% 정도밖에 안 되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도 우리나라처럼 집행부정지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원칙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원칙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다투면 될 걸 갖고 너무 집행정지 신청 단계부터 막 그런 단계부터 소송을 막 치열하게 다투고 하면 그죠? 소가 너무 남발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뭐 대충 이런 얘기들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문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잠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한테 제가 좀 자문을 좀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시사바리스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원래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보도하기 전에 좀 자문을 좀 들어봤어요. 이수진 의원이 설명하시는 걸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가처분 단계에서 네네. 집행정지 단계에서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해놓으면 거기서 막 그 행정 주체들이 와서 덤벼 싸울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본안처럼 싸울 거라고. 그러면은 바로 정지될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바로 거기서 바로 막 이제 결론이 나버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안까지 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야. 오히려 가처분 그렇죠. 신청을 했다가 손해를 보는 거지. 음. 근데 부정지를 해놓으면 가처분해서 행정기관이 별로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안 가서 싸우는 거지. 네. 이제 그런 취지로 그냥 살짝 쓴 말이고, 근데 네네.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맞는 말은 또 아니잖아. 근데 지금 영업정지 같은 거는 네네. 법원에서 지금 95% 집행정지, 원래 거꾸로 이제 집행정지 원칙이야, 법원 실제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구나. 영업정지 영업정지. 2개월이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정지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지금 장사 잘 되니까 좀 하다가 몇 네네. 개월을 지나서 자기들이 정지할 때쯤 본안에서 정지 결정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소송을 하면 본안에 가면 거의 80~90%가 져요. 근데 그렇구나.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80~90%가 이겨. 그 이유가 판사들이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임기제 검찰총장까지 똑같이 한 거지. 아, 일반 그냥 이렇게 가게 응. 주인 보듯이. 그렇지. 임기제 총장은 법대로 부정지 원칙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게 헌재 판결 보면 막 금전적 손해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게 어. 그런 네. 취지의 말이군요. 이해 갔죠? 네네네. 자, 여러분, 이수진 의원이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거기 출입하는 법조팀 기자였을 때 그때 이제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그래요. 갑자기 하여튼 판사가 그만두시고 국회의원이 되셨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좀 친분도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이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애초부터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판사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 행정소송법의 제정 취지라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단 이런 것들을 행정법원의 일선 판사들도 좀 잘 모른 채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 그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수진 의원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이제 낸 것 같은데 물론 이거 법사위도 거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하지 않고 이 정청래 의원의 이 법안 발의를 제대로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발 좀 원래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거대로 좀 판결 좀 하라고 판사들이 예외적으로 이걸 그죠? 인용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에요. 이거 집행정지 해주더라도 본안소송의 실익을 전혀 해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입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내라고 법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자 요약 정리합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요. 집행정지 신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행정소송법의 조항 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2018년에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거는 뭐 그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큰 타격 특히 금전적 손해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법조항이 애초부터 행정소송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 너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조항을.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의 사례처럼 본 행정소송이 무의미해질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본 행정소송의 실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입증하게 하는 법조항을 추가하도록 법안 발의를 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법조항이라기보단 이런 특수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행정소송법 지금 구멍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좀 다뤄야 될 사안들이 좀 많은데 제가 좀 하여튼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지금 정경심 교수 판결문 원문도 제가 구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보도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좀 악의적인 태도로 보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판결문 자체가 너무 구멍 숭수리고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 판결문 원문도 좀 입수를 좀 해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좀 다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할게요. 제가 원래 뭐 계속 이 법조 콘텐츠를 만들 생각은 없는데 요즘은 워낙 그 진보 언론 법조 기자들도 그렇고 좀 뭐 제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조중동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러분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아실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어려운 법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죠? 법률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법 기술자들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 법조 이슈라 그럴까요?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였습니다.